반갑습니다. 식사 모두 맛있게 잘 하셨죠? 제가 이 점심시간 이후에 바로 시작을 하게 돼가지고 좀 부담이 있었는데 그 순례와 네토의 공연 덕분에 아주 이렇게 활기찬 이런 그 강연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배치를 해준 감사하기도 하고 좀 박 이사님한테 원망스럽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뭐 좀 거창하게 초연결 시대의 그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고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근데 만들면서 사실 그렇게 그 내용 자체가 충실하게 못 된 것 같아서 그냥 그 간식 드시면서 편하게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그 대단한 교훈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지난 그 6년 동안 그렇게 미국에서 경험을 했던 내용을 가볍게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정확히 6년 전에 체인지온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2008년도에 그 소셜 미디어가 그리는 미래라는 그런 내용으로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당시에 서울 양재동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그 이제 뭐 트위터라든지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했을 2008년에는 한국에서는 트위터, 페이스북 거의 뭐 쓰지도 않고 아시는 분들도 없었고, 그리고 뭐 아이폰 같은 게 한국에 상륙하기 1년 전이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좀 미국에선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공감을 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불과 그 강연을 하고 나서 2달 뒤인가 해서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었는데요. 2009년 2월에 라이코스 CEO로 부임을 하게 돼서 미국 보스턴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 있으면서 80명 정도의 그 미국인들이 있는 그 회사를 제가 경영을 하고 그 회사를 이렇게 매각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그 미국인들이 일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새로운 그 문화의 차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매각을 하고요. 2012년부터 한 1년 반 정도는 그 실리콘밸리 그 애플 바로 앞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그 실리콘밸리의 많은 회사들과 그쪽의 창업자들, 스타트업들을 만나면서 그쪽 동네의 분위기를 이렇게 익혔습니다. 그러다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쪽의 이런 그 제안을 받고 2013년 말 정확히 한 1년 정도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5년 동안 미국의 동부하고 서부를 나눠서 이렇게 살았었는데요. 그동안 뭐 미국에 대해서, 미국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저는 그 평생 그 얻기 어려운 그런 값진 경험을 했는데 거기서 또 하나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덤으로 얻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SNS, 그 소셜 미디어 파워를 제가 얻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그 미국에서 그 회사를 경영하면서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회사에 가서 그쪽은 저녁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일을 하고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일을 끝내고 그리고 밤에 제가 여러 가지 미국에서 보고 관찰한 여러 가지 IT 뉴스라든지 이런 거를 재미 삼아서 이렇게 심심풀이로 트위터로 전달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저는 뭐랄까 제가 이렇게 트위터로 전달을 하면서 그거 자체가 저한테 있어서의 메모고 공부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한 거였는데 놀랍게도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제 트위터를 따라오시면서 그 팔로우를 하시면서 저한테 정보를 얻어가고 저랑 그렇게 소통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11만 5천 명의 이렇게 팔로워를 가질 정도로 그 생각하지 못한 그런 파워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요. 이건 한국으로 돌아와서부터 페이스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한국은 정말 완전히 페이스북으로 또 트위터에서 넘어갔다는 것을 요즘에 실감을 하면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뭐 한 3천 명 정도의 친구가 있는데 이게 5천 명이 넘으면은 더 이상 받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고 큐에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한 1,000명이 넘고 팔로잉이 한 5천 정도 지금 이렇게 되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제 생각이나 이런 거를 공유하는 그런 툴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트위터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 140자로 어떤 이야기나 생각을 전달한다는 게 어려워서
블로그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심풀이로 이것도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이나 뭐 그런 좀 자세히 알리고 싶은 게 있을 때 블로그를 써서 트위터로 링크를 해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정리가 되고, 또 블로그 쪽으로도 뭐 수천 명 이상이 이렇게 좀 팔로우를 또 이렇게 하고 계시고, 어떤 그 재미있는 이야기나 그런 것들을 썼을 때는 하루에 방문자가 수만 명이 이렇게 되기도 하는 좀 그런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즐겨 쓰는 그런 그 소셜 미디어는 링크드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유용하게 썼던 네트워크인데요. 일종의 자기 이력서를 올려놓고 그 이력서를 통해서 내 업무 관계가 되는 사람들이랑 연결하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기에는 500명 이상 몇 명이라고 이게 그 표시가 안 돼서 그런데 아마 여기에도 수천 명이 올라가 있을 것 같고요. 제 보스턴에 있는 지인들이라든지 실리콘밸리에 있는 지인들이라든지 전 세계에 있는 제 글로벌한 인맥들이 이 안에 있어서 다 서로 연결이 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신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원래는 조선일보에서 전통 미디어의 신문 기자였었는데 그 서서히 제가 옮겨와서 이제는 소셜 미디어에서 존재를 하게 되고, 소셜 미디어 상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작은 미디어 하나의 파워를 이렇게 갖고 있는 좀 그런 셈이 됐고, 이렇게 초연결 시대에 하이퍼 커넥티드가 돼서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실감하는 거는 정말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쉽게 찾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많은 사실은 메시지와 그 요청과 이런 것을 페이스북과 트위터 이런 걸로 받아서 사실은 요새는 정말 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정말 그 SNS를 잘 저는 그 활용하고 즐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5년 만에 한국으로 제가 지난해 돌아왔잖아요. 5년 만에 돌아온 한국은 뭐 물론 그 중간에 자주 오기는 했지만 많이 변해 있었어요. 그 우선은 2008년에 스마트폰이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이 썼었던 블랙베리조차도 전혀 없었던 한국이, 스마트폰 불모지였던 한국이 불과 5년 사이에 완전히 스마트폰 대국이 됐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고, 아마도 사람들이 가장 이 최신 폰들을 사용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좀 보면 실망스러운 것들은 대부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하시는 게 뻔해요. 그러니까 카톡을 하시거나 게임을 즐기시거나 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이외에 뭐 더 이상 좀 다르게 이 스마트폰을 좀 사용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없고, 주위에 계신 많은 분들, 특히 어르신들까지도 그 스마트폰을 사는 이유가 단지 그냥 카톡을 하기 위해서 정도인 것 같아서 그런 것 자체는 좀 실망스러웠고요. 그리고 그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IT 강국으로 알려져 있고 세계에서 최고로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그런 네트워크와 모바일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한국인들이 그 일하는 방식에는 큰 아직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 매일처럼 정해진 사무실에 출근해서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거나 아니면 야근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일해오던 방식 자체가 크게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그 오전에 주 교수님의 발표를 보고 그 소통 미디어, 소셜 미디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한국에서 쓰려고 하지만 보면 그 협업할 수 있는 협업 미디어 자체는 이렇게 많이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에서 있으면서, 요즘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최근 10년 사이에 특히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변한 것은 일하는 장소가 변화가 됐다라는 거죠.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사무실인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의 그 많은 커피숍에 가면은 저런 모습을 아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아예 그 커피숍을 자기 사무실처럼 해서 랩탑을 켜놓고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어떤 그 사람들은 사무실로 안 나가고 저런 데서 집중해서 방해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렇게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든지,
그리고 재택근무가 굉장히 일상화가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회사에서 하다 보면 저한테 그 보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오늘 우리 애가 감기가 걸려서 학교를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봐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집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워크 프롬 홈 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데 사실 전혀 문제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다 뭐 이메일, 클라우드 서비스, 그런 원격 메신저, 뭐 여러 가지 그런 좋은 툴들이, 협업 툴들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일을 해도 상관이 없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집에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집중해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게 그 가사와 육아를 같이 해야 되는 여성들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편리한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용인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원격으로 99%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뭐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 일을 하는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은 IT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픽사에서 치프 크리에이티브 오피서 픽사의 존 레세터라는 유명한 감독인데요. 이분은 토이스토리를 만들었죠. 이분은 집이 나파밸리, 그 와이너리로 유명한 나파밸리에 삽니다. 그래서 그 이분은 통근을 에머리빌이라고 샌프란시스코 옆에 있는 곳으로 매일 아침 1시간씩 통근을 해요. 근데 이분이 그 자기의 하루 생활을 보여주는 유튜브 동영상을 봤었는데요. 출근을 하면서 저렇게 아이패드 앱을 이용해서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많은 경우에 영화 감독들이나 저런 프로듀서들은 여러 가지 제작되고 있는 씬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네, 보고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네요. 여기에 내 의견은 어떻습니다. 이런 것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아예 이분용 아이패드 앱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패드 앱을 딱 해서 그 앱을 로그인을 하면은 그 씬들, 새로 제작돼서 코멘트가 필요한 씬들이 올라오고 그거를 하나씩 보면서 진행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싱크를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녹음을 합니다. 신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씬은 조금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누구누구한테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코멘트를 하고 그 돌아가면은 그것이 업로드가 돼서 그 팀들이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들어보고 일을 하는 그런 식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미국에서 그 일을 하면서 보면은 나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로 만날 수 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미팅은 컨퍼런스 콜로 그냥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라이코스 처음 갔을 때 놀랐던 것들이 어떤 뭐 영업팀에 있는 친구들이 하루 종일 미팅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캘린더를 보면 미팅이 꽉 차 있는데 그 미팅 중에 어느 것도 실제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게 없습니다. 거의 다 컨퍼런스 콜로 전화로 모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을 하고 그 일을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그렇게 그 원격으로 일을 돌아다니면서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회사가 구글인 것 같아요. 이게 구글의 텔아비브 그 오피스의 사진입니다. 근데 구글의 회의실은 거의 다 저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들어가면 똑같고요. 보면은 저 위에 있는 터치 패널에 그 자기의 그 아이디를 그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고 컴퓨터를 딱 켜면은 그 구글 행아웃이 그렇게 뜨면서 같이 지구상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 구글 그 사람을 호출을 하면은 그게 나오면서 모든 회의실에 저렇게 화면이 2개가 떠 있는데요. 하나는 구글 행아웃으로 해서 상대방의 얼굴이 이렇게 나오고, 하나는 자기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보여줘야 될 그런 프리젠테이션 파일이라든지 저런 웹페이지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아예 이 플러그를 꽂을 필요도 없이 전부 그 와이어리스 상에서 그렇게 되게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어요. 비싼 시스템도 아니고 카메라는 로지텍의 저가형 카메라를 쓴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간에 일을 하든지 그 편리하게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출장을 다니고 자기가 간 곳에서 일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원격 근무를 위해서 이렇게 로봇까지 그 동원을 해서 이렇게 원격으로 하면은 그 원격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교류라든지 소통 같은 게 부족할 수 있으니까 요새 미국에서 많이 쓰는 게 이런 로봇입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This is Mike Beltzner. Actually, it's Robo Beltzner, a remote presence robot controlled from Mr. Beltzner's home office in Toronto.
Robo Beltzner goes to 그래서 meetings 저 and 사람은 even gives interviews. 토론토에 있는 개발자고요. 이 회사는 모질라, 파이어폭스를 개발하는 모질라입니다. 그런데 토론토에 있는 저 사람이 그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그 동료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저런 로봇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 누구의 자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Increasingly, robots are showing up everywhere from hospitals to classrooms, going one step further than conference calls or video chats. Fundamentally what you have is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방문을 했던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였는데요. 여기는 그 이런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던 자리에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 회사의 로봇을 싸게 불화받아 가지고 이렇게 다 진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쓰고 싶은 사람들 얼마든지 자유롭게 입주한 사람 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게 그런 혜택이었고요. 그럼 왜 저렇게까지 할까요? 또 그것은 그 좋은 사람을 붙들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정말 보면은 일하는 시간 자체에 구애받지 않고 일 자체, 그러니까 결과물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일하는 우리 방식 자체가 변화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뵌 분인데요. 버클리에서 로코모티브 랩스라는 그런 스타트업을 경영하는 이수인 님입니다. 이분이 저를 방문하셔가지고 교육용 앱을 만드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좋은 반응을 지금 얻고 계신데, 이분이 하신 말 중에 제가 이렇게 귀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버클리에 있는 자기네 사무실은 굉장히 작고 비좁고 그런데 자기들의 이런 스타트업의 팀원들이 1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애를 가진 부모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앱을 자기 애들이 쓰는 건데 다들 뭐 애들 뒷바라지를 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낮에는 잠깐 모여서 열심히 토론하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갖다가 한 다음에 실제 일은 밤에 애들을 재우고 나서 모두 맹렬히 일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훌륭한 인재를 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 그가 일하는 곳과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꼭 한국에 서울에 있는 사람만 뽑을 필요가 없다. 보면 아까 토론토에 있는 그런 개발자 봤지만 실리콘밸리라든지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난 그런 개발자나 엔지니어가 딴 동네로 이사를 간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빠지면은 회사의 생산성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근데 미국인들의 삶은 누군가 배우자가 어디로 이사를 가면 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사람은 가면은 다 잘 가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원격으로 일을 하라고 그럽니다. 원격으로 일을 하라 그러고 저런 로봇을 붙여주고 그 사람이 원격으로 집에서도 얼마든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는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소개하는 방법의 변화입니다. 그 얘기는 서로 인사를 하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는 다른 회사들하고 파트너십을 하고 만나서 인사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돌아와서 보면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거예요. 그 명함 교환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제 아는 실리콘밸리의 그 유명한 그 스타트업 CEO가 얼마 전에 와서 저한테 명함을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태어나서 이렇게 명함 교환 많이 하는 거 처음이라고. 예, 실리콘밸리에선 거의 그렇게 할 일이 없었는데, 예. 그래서 실리콘밸리 시국 명함 교환은 요즘에는 뭐냐 그러면은 링크드인이에요. 그냥 링크드인에서 찾아서 친구 신청을 합니다. 그냥 그 사람 이름을 듣거나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스마트폰 꺼내서 거의 링크드인 앱을 해서 이름을 검색해서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며칠 전에 만난 가이드북의 조아라 이 대표라는 분인데 그냥 저걸 열어서 그러니까 알아줘 가이드북이라고 딱 합니다. 그러면은 실리콘밸리나 요즘 미국에서 일하는 웬만한 사람들이면 링크드인에 거의 다 있습니다.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그래서 이걸 열어서 그냥 딱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인지 딱 나오고 그럼 거기서 일촌 맺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저분하고 저하고 사이에 누가 연결이 돼 있는지가 페이스북처럼 다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그런 비즈니스 툴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링크드인으로 그냥 다 연결을 하는 게 지금은 일반적인 게 됐고요. 그래서
링크드인으로 그 내가 만날 회사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해보고 그 만나는 게 아주 일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 미팅을 하기 전에 제가 뭐 야후에 있는 어떤 분하고 미팅을 한다 그러면은 일반 평 직원이라도 제가 미리 그분들의 이름을 받으면 찾아보면 그분들이 전에 어떤 회사를 다녔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주로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나랑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떻게 연결되는 지인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툴이고 최고의 그 비즈니스 인명 사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위키피디아처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정보를 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아직도 상대방의 정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 워낙 이제 사람 소개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페이스북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뭐 소개시켜달라고 윤종수 판사님이 얘기하셨는데 플랫텀의 조상래 대표를 이렇게 그냥 단박에 1분 만에 이렇게 소개를 해줄 수 있는 카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를 썼어요. 이런 시대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다 명함을 쓰기 때문에 그 리멤버 앱이라는 것을 써서 이제 명함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걸 해서 리멤버에다 보내면 한 방에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데요.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서 하면은 사람이 실제로 봐서 정확하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와서 그 뵌 2,000명 정도의 분을 다 지금 입력을 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변화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회사에 취직할 때 이 소셜 미디어라든지 인터넷을 활용해서 새롭게 이렇게 일을 하는 그 정보를 찾는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판 확인은 링크드인과 SNS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라이코스에 있을 때 저희 HR 매니저는 저거를 아주 주의 깊게 봤어요. 뭐 링크드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쫙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이런 것을 판단한 다음에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추천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뭐 봐서 어차피 대부분은 다 좋은 얘기 써주는데요.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 링크드인으로 자기 좀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게 그 보면은 심지어는 뭐 몇십 개씩 이렇게 자기 추천이 붙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거꾸로 이 채용하는 그 취업 지원자만 그렇게 평판 확인을 회사 측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거꾸로 그 취직을 하려는 사람도 그 회사에 대한 평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글래스도어라는 또 소셜 미디어고요. 글래스도어는 회사에 대한 평판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삼성의 미국에서의 평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높지가 않죠. 5점 만점에 3점이니까. 그래서 이것 자체가 그 회사에 대한 인상을 좌우하고 그 삼성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다 보면은 구글에 글래스도어의 랭킹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미국 회사들은 이 랭킹을 높이기 위해서 또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제가 있을 때 사실 이 라이코스에 대해서도 여기에 직원들의 익명 리뷰 같은 게 올라왔었는데요. 사실 그때 회사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게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 경영진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저는 그때 굉장히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그래서 그 글래스도어 같은 그런 그 서비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플래닛이라는 스타트업이 이렇게 만든 건데요. 여기서 그 기업의 리뷰를 공유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그 SNS 세계에 살면서 이렇게 SNS가 만들어준 좀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독특한 그런 제가 느꼈던 경험과 그런 것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하나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 인터넷으로 외국 회사에 취업하는 방법은 제가 며칠 전에 그 블로그에 썼던 글입니다. 근데 재미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김윤재 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김윤재 씨는 그 이번에 올해 홍대 미대를 막 졸업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작년에 삼성전자에서 디자인 그 인턴을 했어요. 근데 인턴을 하고 삼성전자에 그렇게 취업한 데는 그게 잘 안 돼서 계속해서 이렇게 회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 굉장히 미니멀리즘, 그러니까 단순화한 아이콘 같은 것을 이렇게 자기가 디자인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하는데 자기 디자인을 많은 세계인들한테 보여주고 그걸 또 반응, 피드백을 얻고 싶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비헨스라는 유명한 그 디자인 사이트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만든 아이콘 디자인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게 10월 달에 그렇게 디자인을 작년에 올렸었는데 상당히 사람들이 보고 좋은 반응을 하고 댓글로 그 이 반응을 올려줬어요. 그래서 300개가 넘게 붙어 있는데 매일 몇 개씩 이렇게 반응이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1월에 생각지도 않은 일이 하나 생긴 거예요. 뭐냐 하면은 존 마에다라는 사람이 이 그 김현재 씨의 아이콘을 이 링크를 소개를 한 거예요. 그 Simply Icon of World Landmark by 윤 제이 킴이라고 해가지고 간단히 이런 굉장히 심플하게 만든 아이콘이 있다라는 것을 해줬어요. 그래서 리트윗이 많이 되고 관심글로 이렇게 됐었는데 이 존 마에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의 디자인계의 구루입니다. 그 MIT 그 미디어 랩 출신이고요. 그리고 디자인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 그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스쿨이 학장을 했었던 분이에요. 그분이 실리콘밸리로 옮겨와서 지금 있는데 이분이 뭐 그 주창하는 거는 심플입니다. 뭐든지 간단하게 만들고 그걸 심플의 그런 중요함을 설파하는 사람인데 그분 눈에 그런 아이콘이 보였으니까 괜찮다 싶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있었던 다음에 애플과 에어비앤비에서 이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윤재 씨한테 그 홈페이지에 올려놨던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이 와서 너 혹시 우리 어떤 애냐, 우리 회사에 뭐 관심이 있냐 이런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플에서 비행기표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너 한번 인터뷰하러 와라. 그래서 애플로 인터뷰를 하러 그 처음으로 미국에 이렇게 갔고요. 간 김에 연락이 된 에어비앤비하고 거기서 만난 옐프까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잘 하고 해서 옐프하고 애플에서 잡 오퍼를 받았어요. 그래서 애플에 지금 그 취직을 해서 비자를 기다리고 비자 문제가 다 지금 해결이 돼서 얼마 전 9월부터 쿠퍼티노 애플 본사 지도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은 그 어렸을 때 외국에서 조금 산 적은 있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정도여가지고 사실 영어가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대요. 그렇지만 뭐 영어 울렁증은 좀 없는 정도인데 자기가 뭐 이렇게 해외에서 취업을 하거나 그러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전혀 사실 생각을 안 했고 삼성에서 떨어져서 이걸 어떻게 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기회가 열려서 이렇게 미국에서 좀 근무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 놀라운 세상이라는 그 생각을 제가 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그 SNS로 이렇게 느슨하게 연결된 게 어떤 또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한 4년 전에 제가 보스턴에 살 때 한국 드라마를 미국인들도 많이 본다, 신기하다 그런 이야기를 트윗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트윗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가르쳐줬어요. 드라마 피버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합법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신기해서 이렇게 트윗을 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드라마 피버라는 사이트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 한류를 영어권에 보급하는 천병이라고 이렇게 트윗을 했었는데 한 2, 3일이 지나서 뜻하지 않은 그런 링크드인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 링크드인 메시지는 박석이라는 사람이 보낸 건데 자기가 드라마 피버의 코파운더인데 그 당신이 트윗을 했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 그래서 고맙다. 그리고 언제 기회 되면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 그 회사 사람이 이렇게 연락을 했구나. 그래서 당신 어디 있냐 그랬더니 뉴욕에 있대요. 그래서 뉴욕에 제가 출장을 몇 달 뒤에 갔다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런 그 허름한 동네에 정말 허름한 사무실 안에 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내공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탄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줄 테니까 좀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에 가끔 그 컨텐츠 수급하러 가는데 투자 그런 게 있으니까 혹시 아는 뭐 벤처 캐피탈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후배가 소프트뱅크에 있어서 소프트뱅크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에 가서 잘 그런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소개를 해서 그런지 어쨌든 소프트뱅크에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고 그런 다음에 바로는 아니지만 한 그 1년 가까이 돼서 소프트뱅크가 몇백만 불을 여기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소프트뱅크의
투자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제가 여러 가지 기자들도 소개하고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그랬는데 얼마 전에 그 소프트뱅크가 그 드라마 피버를 인수를 했어요. 얼마에 인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한 1,000억 정도의 인수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인수를 해서 결국은 이렇게 그 느슨하게 연결을 해줬던 것이 투자자로 연결되고 또 그게 또 연결이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소프트뱅크 일본 본사에서 이 드라마 피버까지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되는 그런 딜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손정희 회장을 만나러 가는 그 비행기에서 그 박석 대표가 저한테 그 보낸 메시지예요. 그래서 I'm very happy that we connected a few years back. 몇 년 전에 우리가 연결돼서 정말 기뻤고 이렇게 모든 게 잘 연결된 게 정말 어메이징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서 저도 감개무량했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시대가 됐고요. 이것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기회가 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SNS는 대중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이런 아이디어에 사람들이 반응이 궁금할 때는 그냥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에 던져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반응을 보고 어떨 때는 제가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했는데 별 반응이 없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큰 반응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생각지도 않은 연결을 만들어서 그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그 또 새로운 일이 열리게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지금 맡게 된 것도 결국 이런 인연으로 해서 그 된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좀 그 상상력의 나래를 펼치셔서 새로운 것을 자꾸 시도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협업할 수 있는 미디어들, 클라우드라든지 뭐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이런 거에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계속 트라이를 해보시는 게 새로운 창조적으로 혁신적으로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